본 광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내가 암보험을 적절하게 가입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암보험의 A부터 Z까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보험 김재환입니다. 모두들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내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암보험을 적절하게 가입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새로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암보험의 A부터 Z까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암보험을 알아보시기 전에 암이 어떤 병인지, 또 실제 진단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중앙암등록본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암은 남자는 기대수명 80세까지 살았을 때 39.9%가 암에 걸리고, 여자는 기대수명 87세까지 살았을 때 35.8%가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은 살아가면서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더 큰 위험은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암센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84.1%가 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생활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암은 1990년 초반 42.9%에 머물렀던 생존율이 최근에는 70.7%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암 검진 사업이나 직장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고 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만 제대로 받는다면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치료 비용의 문제를 암보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암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암을 절제하는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대개 이 3가지 치료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외과적인 수술은 암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확실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이거나 발병 위치에 따라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적용받아 부담이 없지만, 신의료기술인 다빈치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여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수술 전후 필요에 따라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치료는 1세대 화학항암제가 있습니다. 최초의 항암제이고 독가스가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강한 독성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한 독성으로 인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구토나 탈모, 입안이 허는 등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한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 2세대의 표적항암 약물 치료제입니다. 암세포만 표적을 삼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한 암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항암제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한 달에 600에서 700만원, 평균 10개월 정도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의 부작용과 표적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세대 면역항암제가 개발됩니다. 이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용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에 반응하는 반응률이 낮아서 다른 항암제 치료와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은 한 달에 800에서 900만원으로 10개월 치료받는데 총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법이
X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이지만 X선이 암 조직과 함께 정상 조직까지도 방사선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X선보다 더 정확한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양성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하여 암 조직을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두 곳에 있다고 합니다. 주위 조직 부작용이 적어 좋은 치료이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암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중입자를 활용하여 양성자 치료보다도 3배 높은 정확도를 가진 중입자 치료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더 발전된 최신 의료기술이만큼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겠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겠죠. 세브란스 병원의 2023년도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1회에 약 5천만 원 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이 어떤 병인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암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암을 대비하기 위한 암보험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보험의 구성 항목은 크게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입통원 일당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 최초 1회에 하나여 지급되며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으로 위험하지 않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췌장암, 식도암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으로 보험사마다 5대, 10대, 16대 고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사암과 고액암을 제외한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등 남녀 생식기암이 소액암으로 구분되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일부만 지급되기도 하니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된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 수술비가 있습니다. 암 수술을 할 경우 가입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며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특약으로는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다빈치 로봇암 수술비가 있습니다. 유사암 수술의 경우 일반암 수술비의 10에서 20% 일부가 지급되거나 별도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암 수술비 특약은 해당 수술을 했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약으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신의료기술인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가 있으며 해당 치료 시 가입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입원 통원 일당이 있습니다. 암치료 관련해서 입원하거나 통원하였을 때 해당 일수만큼 가입금액을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특약으로는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 암 직접치료 통원 일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어떤 위험인지 알아보고 암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면 나에게 맞게 암보험을 세팅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 특약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가장 먼저 암진단비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보험금이고 가입금액도 가장 많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순위로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나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고액의 치료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대부분은 통원 치료가 기본입니다. 기존의 실손 의료비의 통원 한도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이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특약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 수술비, 마지막으로 암 관련한 입원 통원 일당 순으로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암도 입원 기간이 5일에서 1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진단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금의 가입 금액은 내 급여의 6개월에서 1년치를 기본으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을 의미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보장 기간이나 만기 시점
장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보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같은 성향이나 적정한 보험료, 가족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소득의 40세 가장이 암보험을 준비한다고 하였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능력이 있는 60세까지 20년 갱신형으로 짧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갱신형이라 60세 이후에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부담되어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60세나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길게 5천만 원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때 장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비갱신형으로 90세나 100세까지 3천만 원을, 20년 갱신형으로 2천만 원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적정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갱신형 보험이 비싸져서 여유가 없다 하면은 해지하면 되겠죠. 진단비를 설정했다면 차순위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이나 수술비 특약 등을 맞춰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자,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아봤습니다. 암보험을 나에게 맞춰 세팅하여 나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신한금융 플러스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 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